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여당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시장 전문가들이 한 3년, 4년 정말 주장창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느냐? 아파트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 빙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당한 것 같아요.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80건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물량이요, 한 170만 채 정도 됩니다. 그 170만 채면은 이게 계산도 안 되네요. 이게 뭡니까? 이 17,000호가 1%가 되죠? 1700, 170이 0.01%, 0.04%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뭐 말도 안 되게 적은, 역대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적은데, 거래가 작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사실 일반적인 중개업소가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뭐 아예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벌이인 분들인데 이게 없게 되면은 생계에 바로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사 다니는 것들이나 이렇게 매매가 없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파생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죠. 뭐 이삿짐이라든가 뭐 인테리어 업체는 뭐 잘 되고 있겠습니다만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하여튼 연관 산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래량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면 제1야당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서 극적으로 양도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도세 50% 한시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도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된다 그러면은 인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면서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다.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이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매도하려니까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 70% 80%가 어떻게 파냐? 이렇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는 거고, 거래는 되지 않고 세금은 내야 되니 정부만 배가 부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양도세만 풀어주게 되면 결국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 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세 풀어주게 되면은 그럼 팔아야지가 될 거니까 양도세만 인하해주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진짜로 실행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국회에서 지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상향했습니다.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니까. 이제 1주택자분들은 10억짜리, 1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완전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이상이 고가주택이었기 때문에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안분 비율로 계산한 다음에 양도세를 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억까지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1주택자분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또 1주택 같은 경우는 그걸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만 드러나지 크게 상급지 이동이 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상급지로 가기에는 지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떤 매물 출회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매물 출회가 기존 물량에서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을 건드려야죠. 다주택자들은 두 채, 세 채, 많은 사람들은 수십 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톡 건드려줘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인만 만들어주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나오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주택자 잉여주택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장특공 혜택 추가나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래 절벽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대점 휴업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 급감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제일 타격이 크죠. 이분들은 사실상 이게 속된 말로 밥벌이 아닙니까? 이거가 생계인데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지금 전월세도 그렇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매매는 완전히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많아요. 이게 일단 내가 이 사무실을 얻게 되면서 1년 계약, 2년 계약 했기 때문에 6개월, 10개월 남았는데 거래 안 된다고 무조건 내릴 수는 없죠. 나와는 있는데 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인 중개업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고, 서초구, 송파구, 어느 구든 조사하게 되면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1건, 이제 25건이죠. 25건, 실합니까? 서초구 전체, 송파구 전체에서 각각 25건인 거는,
와, 하루에 한 개도 거래가 안 되네요. 그죠? 그 큰 아파트 집단에서.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10월 달부터였나요? 그 거래세 인하까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매매가 10억 원 아파트가 900만에서 500만 원 줄었고, 전세가 8억 원 아파트가 600에서 300, 거의 이제 반토막 난 수준이잖아요. 이런데 거래량은 또 반의 반의 반토막까지 났으니 당연히 이제 수입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지금, 서울 마포나 광진구는 평당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평당 5천만 원 넘었던 게 원래 강남 3구 뿐이에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뿐이었는데, 7개, 4개가 더 늘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기입니다. 어딜까요? 마용성, 광이 이제 5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자, 한강변 라인 대부분은 5천만 원 넘어갈 걸로 속속 기대가 됩니다. 그럼 뭐 남은 게 뭐 있을까요? 강동구나, 동작구나, 강서구 라인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강서구도 지금 4천만 원 넘었으니까, 하여튼 만만치 않게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리팍이 84제곱이 또 신고가 찍었다. 45억 돌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와, 장난 아니죠. 45억. 지금 33평 얘기하는 겁니다. 33평이 45억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1억 4천 정도 되나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죠? 평당 1억 한 3천 몇백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50억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럼 이제 아크로리버파크가 16년 전이니까 만 6년 정도 됐고 1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럼 이제 신규로 나온 3000세대 이상급의 그 주변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 뭐 원벨리나 한 3000세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3평 아파트 50억 시대가 이제 바로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런 거래량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지역이 있고, 신저가라고도 표현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신고가 밑에 있는 거를 하는 것도 양립되고 있는 지금 막 혼돈의 시장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신고가 찍는 데는 어디예요? 핵심 지역, 좋은 데고, 뭐 저가로 되는 지역은 좋지 않은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란 얘기죠. 자, 반포자이도 전용 5구제곱미터가 26억 원에 거래된 신고가. 5구제곱이면 25평, 26이니까 평당 1억이 넘었고요. 25평도 평당 1억이 넘은 상태고, 4달 남짓 만에 1억 6천 올랐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34평도 8월 5건 거래되는데 그중에 4건이 신고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뭘까요? 이런 현상이 양극화죠, 양극화. 근데 양극화를 보니까 매매도 양극화지만 전세까지 양극화. 뭐 이건 당연합니다.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 다 양극화가 뭐 역대 최고다.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의 9.3배입니다. 전세도 7.4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위 20%의 평균 가격과 하위 20% 평균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이 하위 20%보다 9.3배를 곱해줘야지만 이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세도 7.4배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점점점 벌어져요. 우리 사회 양극화는 뭐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더 좋아지고, 나쁜 거는 나빠진다기보다는 덜 좋아지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제일 좋은 구간, 그러니까 상위 구간에서는 11억 6,700인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3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5.5% 올랐는데 1분위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 전세값도 6억 5천 대 8,800으로 오른 거는 4.6%, 낮은 1분위 아파트는 1.4%밖에 못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저렴한 집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 몰린 분위기가 반영됐다. 제가 이 얘기 무지하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부동산 양극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가장 상급지로 가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투자법이라는 것을 수년째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요즘 제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런 현상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바꾼 나라는 없습니다. 예, 우리 시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켜줘야 된다, 뭐 진위계순위 뭐니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뭐 사회적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얘기 나오지만 진위계수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득 진위계수, 부동산 진위계수, 자산 진위계수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를 막을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일단은 여러분 능력치 되는 한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일단 들어가 놔야 상승률이 좀 더 크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투자를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제 12월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